그리고 제가 좀 하나 더 이제 좀 공지를 좀 하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뭐 이런 세미나를 듣고 물론 투자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재산 중에 부동산 쪽에 그래도 어떻게 매도를 하고 아니면 내가 이게 진짜 잘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뭐 향후에 진짜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뭐 물론 그게 100% 뭐 신뢰를 주거나 그러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 눈으로 보는 평가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저한테 의뢰를 하거나 상담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매물 보고서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상담을 한번 더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 지금 팔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나 아니면 부동산 중에 아까 제가 왜 포트폴리오를 자꾸 강조를 하냐면 어떤 분들은 그냥 갖고만 계세요. 실제 돈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어디 부동산에 가서 이거 팔아야 돼요 말아야 되라고 물어본다고 해서 부동산을 알려주는 사람도 또 전무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세미나만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이러한 이제 분석도 해드리면서 혹시라도 이거는 죄송한데요. 우리 고객님께서 갖고 있는 이 부동산 중에 이거는 지금 빨리 매도하시는 게 이거 갖고 있어봐야 결국은 나중에 물가상승률도 못 보는 돈이 부동산이 되니까 지금 갈아타셔서 그 돈이면 최소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3년 정도에 오히려 그거보다 더 좋은 쪽으로 갈아타는 쪽으로 제가 이제 그런 걸 권유를 하는 쪽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토지도 제가 물론 합니다만 이왕이면 이제 포트폴리오 쪽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토지도 철도다, 도로다, 조만간에 이제 또 보면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그린벨트 해제 지역 쪽을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저도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원래 목요일 날이요. 지금 이제 방송을 원래 매주 방송을 합니다.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하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오늘은 내일 방송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제 이 강의 끝나면 상담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번에 계속 지금 했을 때마다 상담을 받고 싶어서 다 쪽지는 남겨놓으셨는데, 제가 그냥 뭐 스케줄이 바쁘고 막 또 방송 가야 되고 막 그래서 상담을 다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혹시 그런 게 있고, 또 제가 오늘은 이제 매물 소개는 제가 안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매물 소개를 했었습니다만, 워낙 할 저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뭐 투자할 수 있는 뭐 아니면 금액이나 아니면 위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토지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 수익형이나 뭐 이런 부분도 좀 포트폴리오를 맞춰드리면서 그렇게 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따가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상담을 저한테 신청하시면 제가 오늘은 시간이 의외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뭐 제가 뭐 진행이 조금 빠르거나 아니면 내용이 조금 뭐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요 막 그러는 거 있으시면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 제가 워낙 좀 얼굴이 이래서 가끔 보면 좀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남들 보면 저 사람 뭐 화나고 그냥 혼자서 그냥 막 독불장군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 좀 하시는데 실제 이 속은 얼마나 좀 부드러운지 몰라요. 부드러운데 겉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먼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하시라도 뭐 중간중간에 다른 얘기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니까요. 왜 그러냐 좀 원래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무슨 뭐 학교 뭐 학생 가르치듯이 그거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여기서 한번 가르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고 나중에 실제 그렇게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지 못할 내용들이라 그러면 이게 시간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물론 여기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 또 뒤에 다 준비가 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좀 궁금사항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남북 3축 지선.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왜 전체 지도를 머릿속에 좀 그려보라는 이유가 남북 1축이 맨 이쪽 서해안 쪽부터 시작을 해서 2축이면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가고 3축이면 중부 쪽으로 가야지.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남북에 7축이 있는데 1축이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는 이게 지금 위치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행정 지도가 어떻고 여기가 충청도인지, 뭐 충청도까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예산인지, 여기가 뭐 어디지? 음성인가? 아니야, 여기 밑에 지방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지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측, 특히나 고속도로, 웬만한 고속도로는 그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또 충청 내륙고속도로도 있고, 기본적으로 아는 그 중심의 선상에서 어느 축으로 간다라는 것만 그리고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축을 동서와 남북으로 딱 돼 있는 바둑판처럼 딱딱딱딱 돼 있으니까 이제 대략 어느 정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총 7개 권역만 어느 정도 머릿속에 딱 그리고만 있으면 외울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략 그래, 평택 당진, 그러면은 남북 일축 쪽에 해당이 되겠고, 이 동서축으로 놓고 볼 때는 이거 조금 이따 이제 동서축도 나옵니다만 한 몇 축 정도 되겠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 파도판 그림이 딱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위치에 대한 지리적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누가 이쪽 지역이 좋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도로망부터 먼저 딱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면요, 거기 내가 전에 세미나 들어봤는데 거기 도로가 몇 개 나 있고 철도? 그래, 철도는 내가 안 들어봤지만 그래도 철도 거기 무슨 노선이 또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왜 철도가 들어가고 도로가 들어가는지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거든요. 도로가 막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거고, 철도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닐 거라는 건 이해하시잖아요. 항상 도시가 들어가거나 기업체가 들어가거나 산업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가 필요한 거지, 도로 그냥 심심해서 만들고 철도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돈의 중심은 그 신도시 만들면 신도시 안에 땅 사면 좋은데 대부분 그런 땅들은 뭐냐? 보상을 해서 돌려줘야 돼, 국가에다. LH공사, 그 말하는 이제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 여기 택지지구로 됐으니까요, 거기 갖고 있는 소유자분들 땅 다 내가 회수합니다. 그 돈 내가 다시 보상해 드릴게요. 근데 보상하는 돈이 진짜 내가 투자를 해서 이만큼 벌기 위해서 투자한 거하고, 내가 샀는데 해필이면 거기 그 국가에다 헌납해야 될 땅으로 내가 소속이 되면 내가 원했던 수익이 안 나요. 물론 손해는 안 보겠죠. 왜 그러냐? 하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선인데 그게 얼마큼이냐? 시세 대비 한 30% 정도 업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30% 먹고 그게 또 몇 년이 될지 몰라요. 택지지구 한번 그 지정지구를 다 잡혀버리면 아시잖아요. 사업지구 완전히 건설 착공할 때까지도, 여기 뉴타운 같은 경우도요, 기본이 처음에 인가 나서부터 지역지구 되고 나서부터 기본이 5년이에요. 조합 설립, 그 다음에 뭐 사업 인가 떨어지고 뭐 관리처분 떨어지고 해도 기본 3년, 2년이에요. 그리고 또 착공하여서 건설까지 또 2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토지라 그래서 여기 그래 뭐 개발지구 될 거야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보상관계로 해서 국가에다 헌납하는 땅이냐, 밖에 그 바로 인접해가지고 절대 국가가 내 땅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 발전되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내 부가가치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부를 놓으면 이게 이제 시세 차익이 10배를 가든 5배든 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도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도로도 아무데나 도로 여기 쭉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이 주변은 다 사면 돈 된다? 천만의 말씀. 도로도 아무데나 사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컨셉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축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이 축이 좋으니까 이 축에 무조건 여기 구리가상축 투자하세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다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세미나의 컨셉은 여기 지역이 좋으니까 여기 있는 무조건 땅을 사세요라고 하는 컨셉으로 지금 세미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투자 세미나긴 맞지만 매주 할 때 거르게 되면 중간에 물론 제가 이제 한 번씩 뭐 약간의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싹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내가 여기 한 4시간 중에 2시간 들었는데 4시간 전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뭐 하고 갔지?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세미나가 좋은 게 아니다 하더라도 전체 줄거리나 그림을 제가 지금 이걸 그려보세요, 저걸 그려보세요 하는 것들은 한 번씩 그렇게 해보시면 상당히 앞으로 어쨌든 이 투자하는 쪽에는 누가 옆에서, 저 같은 전문가가 옆에 와서 이 토지 좋으니까 여기 옥산 바로 가면요, 여기 옥산 바로 옆에 토지 있는데 이거 좋습니다 라고 들었을 때도 그래 좋아가 아니고 왜 좋지?
야, 도로축하고도 그렇고 거기 철도축하고 신도시 뭐 있고 개발지구 있는데 그 개발지구 안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실수나 실패를 아무래도 덜 하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암만 여기 도로 얘기 한번 하면 뭐합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도로 지금 투자하실 분 누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전체 컨셉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들과 세미나를 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주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제 드렸고요. 남북 사축도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부 내륙. 중부 내륙이 사축인데 여기 이제 철원, 포천, 양평, 여주, 구미, 마산. 여기 보시면 양평, 여주까지 다 돼 있죠. 지금 현재 공사 중이거든요. 여기 다 끝났고요. 그럼 여기도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게 어디냐? 여기하고 포천하고 철원 쪽은 워낙 군사 지역이 많아서 저는 여기를 또 쳐다보지도 않죠. 도로 나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용도냐? 그냥 도시와 도시 연결하는 도로예요. 거기에 무슨 개발 이익이 있냐 이거죠. 저는 이런 데는 좀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 남북 사축. 여기는 뭐 이미 공사 끝났죠. 제가 이제 그냥 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남북 사축 지선도 있다. 이 구마고속도로. 이미 이제 개통됐고요. 남북 5축. 이게 이제 중앙고속도로. 철원, 춘천, 원주, 대구, 김해까지 쭉 내려가는 거. 여기도 딱 보시면 화천, 춘천까지 이거 기본 설계 들어가죠. 이거 공사할 겁니다. 철원, 화천. 근데 다 강원도 지역이야. 강원도도 지금 뭐 평창이라든가 뭐 밑에 이제 원주, 춘천 이쪽 지역도 아니고 화천, 여기 뭐 춘천하고 연결은 됩니다만 화천이나 뭐 철원 저는 그렇게 추천을 안 하는 지역입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투자 가치에서 저런 데는 시간이 많이 끌고 크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그렇게 별로 안 난다 그러면 굳이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오히려 저런 데보다 수익 더 많이 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뭐 남북 5축 지선도 똑같습니다. 뭐 여기도 보면 뭐 여기도 이제 거의 다 개통이 다 끝났고 2009년에 착공을 했으니까 보통 도로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좀 틀리게 좀 더 길입니다.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거거든요. 2014년 아닙니까? 거의 개통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남북 6축, 양구, 봉화, 영천, 부산. 여기도 양구, 영천인데 이게 뭐 옛날 경부선 쪽에 저기 개통했다는 건데 이걸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 자동차 전용도로가요. 옛날에는 그냥 고속도로, 국도, 이 도로도 여러 가지 구분이 많아요. 최근에 여기 성남 장호원간 고속도로 이제 2014년이면 개통이 되는데 상당히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로 이동을 하고 편리성이나 접근성은 되게 양호한데 이 투자 가치 면에서는 누가 유리하냐? 거기 전원주택 단지 그리고 거기 해당 리조트 단지 이거는 완전히 대박이에요. 대박이라는 의미는 뭐냐? 도로가 나구 안 나구의 차이에서 벌써 30분에서 1시간의 시간 단축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쪽 지금 현재 보면 수도권에 보면 가평, 청평 이런 쪽이 처음에 이 지금 경춘선부터 해서 또 고속 복선 전철도 그렇고 그 노선이 안 생겼을 때와 생겨가지고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시기예요. 경춘선 고속도로 아시죠? 그 도로하고 그게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지금 그 가격 차이가요. 거기 특히나 이제 펜션이라든가 전원주택 짓는 그 가격, 그 공시지가만도 벌써 저번에 한번 내가 그 방송에도 한번 했었습니다만 그 가평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배가 뛰었어요. 그 개통 하나 가지고 전과 후로 봤을 때. 근데 청평은 3배가 뛰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시세가 아니고요. 공시지가. 그 공시지가는 아시죠? 정부가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 기준을 받는 게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가 10배 뛰었다는 얘기는 개발 수익으로는 엄청 차이 나는 거죠. 실제 시세는 그거보다 더 뛰니까.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가장 그냥 약식으로 계산하는 게 뭐 이런 토지도 그렇습니다만 공시지가에 보통 3배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 3배의 기준이 뭐냐? 아주 노르만한 거예요. 개발 허재도 없고 그냥 평탄한 무단한 거. 뭐 건물 짓는다는 건물 지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도로 호재, 철도 호재,
그리고 뭐 신도시라든가 주변에 인구 들어올 수 있는 개발 호재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냥 앉아서 5배. 거기에 그 호재가 몇만 인구냐, 어떤 도로냐, 또 인터체인지나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호재가 같이 끼잖아요. 10배. 그래서 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상 투자하면요 10배는 받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하는 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10배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한 컨셉이 대부분 사람이 욕심이 이제 그래서 나와요. 이런 토지 암만 병보이는 얘기를 해도 10배 나는 토지 어디입니까? 그거 좀 하나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러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배 정도 수익이 나는 토지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한테 안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안 드린다니까. 자기가 투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디 좋은 투자 있으니까 여러분들만 투자하시고요. 저는 투자 안 할게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투자를 하면서 저도 투자하니까 같이 투자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진짜 10배, 20배 튀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물론 돈이 부족하면 여러분들 같이 갈까요? 라고 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요 제가 왜 굳이 여러분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됩니까? 내가 그냥 하고 우리 집 식구들한테 내 아버지 어머니 불러다 놓고 여기 10배 튀는데 남 믿고 같이 가시죠. 내가 이걸 책임지고 그렇게 가지. 세상 이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에서 하는 10배 튄다 무슨 50배 튄다 이런 얘기를 말은 실제 그 얘기 들어보면요 다 맞거든. 이런 호재 고속도로 들어가는 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인접해서 다 들어가요. 문제는 10배가 안 튄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시지가를 일단 한번 확인을 하시면 공시지가에 무조건 지금 현재로는 기본 약식이 3배를 때려보면요 3배 이상을 부른다 그러면 왜 3배 이상을 부르는지 이유가 있으면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사셔도 돼요. 근데 3배 이상이 아니고 한 7배 정도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한 7배 달란다 그러면 야 이거 그러면 5배가 더 많은데 그럼 뭐가 있지? 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고 여기 보니까 대기업이 뭔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리고 뭐가 하니까 확인해봐. 맞네? 그러면 7배 주고 사야 돼. 근데 그거 확인을 안 해.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거요 시간 한 3년만 지나면요 10배 튀니까요 사세요. 누가 사는데? 그럼 지가 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교육을 자꾸 하느냐면 그런 기획부동산이 하는 얘기를 처음에는 참 말이 쉽지 그거 어떻게 그거 사귄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그렇거든요. 사귄지 몰라요. 휘황찬란하게 탁 지도 갖다 놓고 막 그냥 엄청나게 개발 호재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실상 들어가고 공시지가 줘보세요. 그 개발계획 토지계획 이용을 한번 주세요. 해가지고 딱 해서 한번 두드려 보시면 이거 공시지가에 이거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사는 가격이 한 10배 정도 부르는데 이게 왜 10배나 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얘기 못해요. 그냥 가치가 있으니까 10배입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요. 그건 아니라 이거지. 그런 합법, 좀 불합리한 얘기로 얘기를 하는 컨셉들은 기본적으로 접근이 안 됐다고 보셔요. 자, 지금 제가 또 여기 하다 보면 자꾸 또 3000% 빠지는데. 자, 남북 7초. 이 동해고속도로. 간성, 강릉, 울진, 부산. 여기가 지금 계획이 좀 보시면 간성, 속초까지 들어가죠. 주머니가 이게 위쪽이에요. 위에서부터 이게 쭉 내려오는 거니까 간성이 맨 위고 속초, 주문진, 강릉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동해 삼척이 지금 공연 여기까지는 지금 다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게 간성, 속초 맨 위에 이 북쪽에 위쪽으로 좀 내려가는 거니까. 그리고 영덕에서 이제 포항까지, 영덕계 뭐 아시죠? 포항까지 내려가는 거, 하나는 삼척에서 영덕 내려가는 거. 근데 여기도 동해안 쪽인데, 포항은 뭐 아시겠지만, 포항하고 울산 쪽은 그래도 기업체들이 커가지고 그 주변은 아직도 토지값, 집가는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도 실제 제가 자꾸 서해안 쪽 얘기하는 거는 개발 가능성과 시세 차이, 그리고 미래 가치를 놓고 볼 때는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이 투자 컨셉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고 단기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서해안이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두 번째. 동서축 좀 살펴볼까요? 이제 대략 남북축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거 안 그려지신다 그러면 이것도
또 다음 주 가가지고 이거 또 설명해야 돼. 지나가는 뭐 단 1분이라도. 그런 그림을 조금씩 그려 가지면 대략 우리나라 지금 국도가 크진 않으니까 총 남북으로 7개 축. 자, 동서로 놓고 볼 때는 이제 동서는 반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나요? 1축에서부터 9축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여기도 보니까 총 사용하고 공사 중 하는 거 보니까 꽤 많네. 많죠? 근데도 아직도 설계와 장래할 게 그래도 거의 지금 보면 한 1000km 넘네요. 1100km 정도 되네. 이거 두 개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공사 중까지 합쳐도 한 1900km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해야 될 게 1100km면 한 뭐 45%, 40%대 아직 남아있는 거야, 공사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서축인데 동서가 부산 그 맨 밑에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뭐 부산 쪽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수도권 쪽을 볼 것이냐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충청권 쪽에 그쪽에 이 동서축을 볼 거냐 요 이제 컨셉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한 1100km 정도니까 한 45% 정도 지금 남아있는 거죠, 공사가. 지금 계획하는 게. 자, 동서 1축을 보면 이제 남해고속도로. 목포, 순천, 마산, 부산까지 건너가는데, 여기 보니까 공사 중이네? 끝났네. 그러면 동서 1축은 그렇게 쳐다볼 필요가 없죠. 동서 1축 지선도 보면 남해 1지선, 남해 2지선 그래요. 뭐 호남이 있고. 여기도 보니까 다 끝났네. 남해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를 시켜가는 거예요. 도로 쪽으로 볼 때. 동서 2축을 보니까 이게 88고속도로. 88고속도로는 아시죠? 뭐 기본적으로 밑에 하도 있고 지금 거기도 확장하고 있어요. 저 도로가. 근데 여기도 보니까 함양하고 울산 쪽으로 가는 거 있네. 이 반대 이쪽으로 이 가로질러 가는 거기 때문에 함양. 근데 여기도 지금 함양까지는 이미 이제 개통이 됐고 2009년 기본 설계가 완료가 됐으니까 기본 설계가 이제 기본적으로 끝나는 게 설계가 보통 이제 이 기본 설계 끝나면 실지 설계를 또 해요.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를 또 합니다.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요. 근데 착공이 아시지만 이때 설계할 당시에는 그 도로공사하는 업체가 선정되는 게 아니에요. 실지 설계가 다 끝나고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야지만이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개통이 되는 거니까 이 시간상으로 보면 2009년이긴 합니다만 지금 2014년이잖아요. 그러면 5년 지난 거예요. 그럼 아직 공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함양, 울산 이쪽도 지금 동서 2축이니까 이것도 뭐 이쪽 지역에 도로 나가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동서 2축에도 지선이 있는데 여기 88고속도로인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공사가 다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동서 3축. 자, 아까 제가 이제 그 중심권에서는 이 평택항과 서해안 쪽을 좀 보라고 얘기를 했고 이 호남권 쪽으로 이제 밑으로 볼 때는 제가 이 박근혜 정부 중에 지금 새만금 개발 사업을 제가 국책사업 1순위라고 얘기를 드린 게 지난 9월 25일인가 그 세종시 그 정부 청사 안에다가 새만금 개발청이라고 개발청을 만들었어요. 조직 중에 청이면 옛날에 보면 국세청 똑같아요. 그 정도 급이에요. 청.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었고 오늘 보니까 오늘도 뭐 신문에 뭐 새만금 개발 관련된 얘기를 또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하냐? 2030년까지.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보였던 국토종합계획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그러면 단계별로 볼 때는 그렇다고 그거를 투자를 안 할 거냐? 아 그래 그럼 30년이니까 한 25년 정도에 투자할까? 글쎄 투자에 대한 컨셉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단계별로 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새만금 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 타당성인데 지금 현재 이거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 지금 다 2010년에 예비타당 조사를 완료를 했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본 설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도 새만금 일단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제 2년째 접어드는 시기 아닙니까? 5년 임기인데 3년 동안 이거 계속 합니다. 그리고 무주에서 대구까지 이것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보는 거는 두 가지죠. 새만금에서 전주 가는 도로하고 무주하고 대구 가는 거.
동서 삼축지선을 보면 여기도 이제 경부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되는 쪽, 이게 소동하고 영천 쪽하고 연결이 되고, 여기는 이제 신항만 들어가는 쪽하고 이제 같이 연계가 됩니다. 동서 사축이면 이제 아까 새만금 새만금 쪽이 이제 동서 삼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주급이죠. 전주, 긴제, 군포 이쪽이 지금 동서 삼축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바로 그 위에 지금 이제 공주, 청원, 뭐 이쪽 대전까지 좀 올라온 게 딱 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전. 그래서 지금 당진 대전간 이거 이미 대통령에서 운영되고 있죠. 공주에서 이제 청원 들어가는 게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공주가 아시지만 세종시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이 공주 청원에서 공주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밑에 이 청주하고 청원도에서 공주까지 이 위에가 여기 바로 세종시고 밑에가 대전이거든요. 이 사이를 또 관통을 하겠다는 얘기로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2축 우리 지금 남북 2축 지선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세종까지 뚫리거든요. 그 세종까지 연결이 되고 얘하고 연결이 되면서 지금 요것도 지금 어디 갔어? 요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요런 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민자 사업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국책 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민자 사업으로 하는 경우, 이게 이미 공사가 끝난 거는 상관이 없는데 계획이 돼 있는 것들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돈이 없으면 가다가 사업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민자 사업이냐 아니냐, 조금 이따 이제 민자 사업 전체 이제 어떤 노선인지가 나올 거긴 합니다만, 민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전 쪽으로 볼 때는 어쨌든 세종시 그 주변이 되는 공주, 청원 이쪽 노선도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 사축에도 지금 지선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대산항하고 당진. 대산항 아시죠? 이 서해안 쪽에도 대산이 있고 당진인데 대산당도 들어가 있고, 요거는 뭐 거의 성주영천은 뭐 거의 좀 가까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동서 5축. 이제 대전을 거쳐서 이제 더 위로 온 거예요. 그러면 바로 대전 위에가, 그리고 세종 바로 위에가 천안이에요. 천안, 옥산, 오창은 뭐 아시죠? 뭐 세종 바로 전에 이미 산업단지가 이제 워낙 유명하게 돼 있던 데라, 거기서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거라, 대전 바로 위에 천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당진에서 천안까지. 일부 여기도 지금 그 공사가 이미 여기는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신주설계 이미 끝나 있는 점이니까. 그리고 여기 옥산에서 오창 가는데, 이런 데는 여기고, 그 다음에 오창, 괴산, 문경, 울진. 요거는 그냥 뭐 그림만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제가 이제 노선별로 다시 또 이제 정확히 설명을 더 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제 동서 6축. 이제 천안을 거쳤어요, 위에. 천안을 거쳐서 그 위 바로 위가 이제 평택이에요. 평택 지금 아시죠? 평택이 워낙 유명한 게 고덕 국제 신도시가 되면서 거기에 삼성전자가 원래 지금 수원에 있는 거 아시죠? 수원에 있는 사업단지에 지금 총 4배. 얼마냐? 128만 평인가? 전체가 그 고덕 신도시 부지가요, 520만 평인데요. 그 중에 125만 평, 8만 평, 하여튼 120만 평 정도가 삼성전자 그 산업단지 1단지, 2단지로 묶여 있어요. 그게 어디냐? 여기는 지금 안 써 있는데,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화성 봉당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왜 고덕 신도시의 삼성단지를 왜 자기들이 저기를 했냐면, 이 평택 제천간이 어디로 가냐면 제천으로 가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평택에서 평택항으로 가는 거예요. 물류 창고, 완전히 물류 전초저기를 이 친구들이, 삼성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도 또 한 번 얘기드리지만, 삼성이 투자하는 데는 무조건 따라가세요. 지금은. 뭐 앞으로 뭐 한 3년 뒤, 5년 뒤는 그건 또 제가 또 다시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요, 삼성이 어느 지역에 뭐 투자합니다라는 얘기 들으면요, 그 지역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왜 그러냐? 삼성은 일반 우리나라 지금 어느 국가기관이나 또 일반 무슨 경제 연구하는 어떤 조사하는 연구기관보다요, 제일 분석을 잘하고요, 타당성, 돈 버는 것 끝내줍니다.
그래서 삼성이 왜 들어가냐? 삼성이 거기 공장 왜 들어가지? 삼성 거기 무슨 기업체가 왜 근리 이전하지?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거꾸로 삼성 말고 다른 데 하는 거는 한번 주변을 보셔야 돼. 그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 현대가 들어가든 뭐 포스코가 들어가든 뭐 누가 들어간다 그래도 그거는 한번 주변을 한번 더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삼성이 들어가면 저는 주변 안 봅니다. 그냥 무조건 그 주변은 토지가 됐든 뭐가 됐든 물건 나오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비근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송도 있죠, 송도. 송도는 삼성 안 들어갔어요. 인천 영종도 부분 있죠? 조만간 삼성 들어갑니다. 삼성이 왜 여태까지 버텼냐? 카지노 때문에 버틴 거예요. 카지노 사업 허가 안 내줬거든요. 물론 외국 기업이 리조트 복합단지 한다고 해서 들어가긴 하겠지만, 최근에 영종도 이제 2017년 그 시가와 예정 용지로 워낙 이제 묶여 있었던 게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정보가, 그건 솔직히 뭐 다 공개된 정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정보들은 야 이거 나만 몰랐네 이제 이러고 계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 그 지역이 좀 뜰 것 같다? 이 지역은 이제 빠져나가는 지역이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누가 이쪽 지역 좋으니까 사세요라는 얘기만 들어도 미안하다 나 거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자꾸 평택 얘기를 하냐? 평택은 분명히 당분간 떠요. 평택이 또 왜 그러냐? 오늘 여기 지금 철도 도로 얘기를 합니다만, 철도도 지금 보면 KTX 수서에서 평택 가는 노선 아시죠? 고속철도. 원래 지금 서울역에서 광명 거쳐가지고 대전으로 해서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 바로 옆에요. 근데 여기 아시죠? 수서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삼성 의료원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일원동 그 수서 그쪽인데, 삼성이 그때 보시면 거기다 그린벨트 묶여있고 다 산인데, 삼성이 바보입니까? 거기 한적하고, 그래 여기 무슨 요양병원도 아닌데 삼성병 거기다 의료원 왜 졌겠습니까? 수서이가 개발되는 거 하는 겁니다. 거기 다 치고 들어옵니다. 그 시간을 얼마큼 받냐? 삼성은요 짧게 안 보거든요. 기본이 10년이에요 걔들은요. 근데 걔들이 그 정보를 어디서 하냐? 아까 보통 정확하게 얘기해요. 30년에 보면 수서라는 명칭은 분명히 안 해요. 근데 도로 구축망, 철도망, 어디다가 어떻게 구역 중심으로 하고 어디가 핵심이 되는지는 뼈대는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도로도 똑같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 도로 뭐 각각에서 이 도로 이거 아무나 설명하면 뭐합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단지 아까처럼 그림 그리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삼성이 그 정도인데 제가 왜 평택을 하냐? 특히 삼성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삼성이 지금 수원과 평택과 지금 아산 그 탕정 아시죠? 여기를 거쳐서 이게 지금 딱 이렇게 삼각구도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아산만이죠. 바로 평택항이에요. 당진항이고. 삼각 그 구조 벨트를 자기들이 이미 딱 해놓은 거예요. 현대요. 현대는 어디가 있습니까? 저 밑에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기 현대제철이라고 해서 그 당진 쪽에 그래도 제철소 만들고, 거기는 뭐 동부제철이나 동국제철 제철소 만들었어요. 삼성은 반도체로 해가지고요. 중부 내륙, 그것도 특히 경부고속도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2 경부고속 축으로 하고, 또 조만간 이제 서해안고속도로 이렇게 끼는 그 물류 총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조만간 제가 볼 때 영종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아니지. 송도? 글쎄요. 송도가 걔네들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송도 그때 포스코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국제 무슨 기구나 뭐 영어 뭐 학교 뭐 다 유치한다는 거 엄청 붐이 있었죠. 지금 들어가신 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종도도 이미 들어가신 분들 손해를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왜 그 2017년 얘기를 왜 꺼냈느냐. 그 전까지는 영종도가 이제 아시지만 항상 이게 사람의 심리 때문에 그래요. 수요와 공급의 차이도 여러 가지 그 가격 차이를 만들지만 사람 심리 때문에 그래요. 사람 심리가 욕심이 생겨버리면 물건은 하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살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가격을 서로 칼질해가지고 서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물건을 하는데 10사람이 붙었던 거 하고 100사람이 붙는 거 하고, 그 심리가 그런 거예요. 명품백 똑같잖아요. 가격이 왜 오르겠습니까? 자기들이 원가 제조라고 해서 그렇게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명품백이 올라갔듯이 부동산도 그런 물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도 왜 자꾸 강남 불패하냐면, 강남 웬만해서는 안 떨어지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한 방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람의 심리가 이제 빠져나가는 심리면 붙잡아도 못 잡아요. 용산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용산 아시죠? 기본적으로 확 올라갔죠? 그 용산 개발 때문에. 근데 그 한 방에 가버리니까 올라갔던 그 시세가 뭐 반토막도 아니잖아요. 더 떨어졌잖아요. 그게 사람 심리. 그래서 욕심이라는 게 항상 보면 앞서기 때문에 제가 왜 자꾸 합리적인 거와 이 드러나 있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꺼내느냐면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면서 그러한 정보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일단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투자도 10배 이상 되는 거라고 해서 현혹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그래 뭐 10배도 좋고 뭐 10배 되면 더 좋지. 그렇지만 나는 지금 목표는 그냥 50%만 나는 다 무조건 수익이다. 그래도 투자를 하시면 50%라는 개념만 놓고 보셔도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50%면 성공하신 거예요. 은행에다 돈 놓고서 50%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단 지금 2%도 지금 이자로 나오지도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절대 투자는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럼 100% 저는 자신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그런 단계, 그러한 마인드를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비록 많이 알진 못하지만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 없다 그러면 이걸 강의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저도 사기꾼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동서 7축. 여기 영동고속도로 있는데.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영동고속도로 있는 데인데 여기 보시면 다 이제 개통이 끝났네. 7축 지선. 이제 제2 영동고속도로. 여기가 이제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지. 7축을 보는 게 아니라 7축 지선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면 이제 실지 설계 기본 설계되고 있는 부분.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성남 장흥원 2014년 올해 개통됩니다. 거의 공사 중인데 이게 개통되는 거죠. 공사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뭐 곤지암으로 해서 그 이천 여주 이쪽으로 쭉 들어가요. 성남으로 이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장흥원까지.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실제 그 주변에 뭐 산업단지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의미는 화물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출퇴근이라든가 이쪽에 사는 사람이 시민이 이쪽 도시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요즘 그 직장하고 주거하고 분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만든 게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가 고속도로가 쭉 있다 그러면 도로를 쭉 있는데 여기 옆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그런데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빠져나오는 톨게이트, 그러니까 인터체인지 나오는 부위에 전원주택지나 인구가 들어가는 그 인접지역을 보면 이거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되는 거고요. 동서 8축, 동서 8축이라고 인천공항고속도로부터 해서 뭐 서울, 춘천 다 이거 지금 개통됐잖아요. 이게 지금 8축이에요. 이 단지 안에 들어가는 거. 자, 9축. 이게 이제 맨 위에 지금 동서 쪽으로 맨 위에 해야 될 게 어디냐? 강화에서 간선까지 간다. 여기도 차는 좀. 자, 오늘 지금 아마 기억을 조금 하시면 강화가 오늘 지금 몇 개 나왔어요. 그죠? 저는 이제 예상하는 게 뭐냐? 강화가 동해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서해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있어요. 근데 벌써 동서축하고 남북축에 벌써 강화 얘기가 벌써 지금 2번 나왔죠. 물론 제가 여기가 꼭 유명하다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도로가 지금 일단 계획이 되고 있다라는 컨셉을 놓고 볼 땐 이게 이제 바로 지금 강화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마이살 하나 빼고는요 없어요. 근데 왜 도로를 만들까라는 컨셉을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언제 투자를 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이제 조금씩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강화를도 한번 장래 어차피 투자에 대한 세계를 계속 하시겠다고 하시면 강화 쪽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매일은 아니겠지만 신문 보시다가 이제 가끔 강화 얘기 나올 때 스크랩도 해놓으시고 그러면 아마 투자가 언제쯤 되는지도 아마 생각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의외로 투자라는 컨셉은요 아시겠지만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싸게 사는 건요, 아까 말했던 강남이나 진짜 아까 그 구매 심리가 명품백처럼 막 몰리는 데 아니면 비싸게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빼고는 무조건 어떻게든지 싼 물건을 나올 때 잡는 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보가 있고 싼 물건이 나왔는데도 바보처럼 에이 그 지금 거기 투자 가치 없어. 아이 거기 하려면 앞으로 10년 뒤에 개발호재 있어.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러냐? 제가 그 이유를 가장 원리를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아까 지도를 머릿속에 딱 그려보면요. 땅덩어리가 이게 무한대고 바닷가가 없고 그냥 대륙과 대륙이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바다로 딱 막혀 있으니까 어차피 토지는 한계가 있어요. 국가가 갖고 있는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요. 세금을 걷어야 돼요. 분명히 저 땅은 쓸데가 없는 땅인데 국가가 자금을 운영하고 뭔가 자꾸 그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세금을 걷어야 돼요. 어디서 걷겠습니까? 갖고 있는 재산에서 걷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냐? 토지는 아까 제가 그랬죠? 공시지가는 떨어지는 게 아니다.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아까 그 우리 제가 처음에 봤던 경제 사이클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으면 제가 이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하면 이 공시지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가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사놓으면 공시지가, 물론 제가 말씀드린 비싸게 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시지가가 있으면 공시지가의 몇 배다? 3배. 3배는 그것도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떤 토지는 진짜 가치가 없으면요. 공시지가 가격으로 사는 것도 있어요. 공시지가에서도 안 파는, 그러니까 안 사는 땅도 있어요. 실제 들어가 보면. 공시지가보다도 더 낮게 파는 그런 땅도 있어요. 근데 사면 뭐 하냐고.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황금성. 그러니까 팔리기도 하고 개발호재가 예상되는 거라 그러면 거의 공시지가 수위 아니면 공시지가 조금 올라간 순으로만 사기만 해도 공시지가는 어차피 올해 있고 내년에 있고 매년 1년마다 공시지가 바뀌거든요. 아까 제가 그 지가 상승 그 그래프 보여드렸죠? 3개월 차이로 7월달, 5월달에 7월달에서 10월달 거 보여드렸죠? 몇 배 올랐어요? 10배 올랐죠? 전국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평균 낸 게 그러해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그렇다는 게 공시지가가 10배씩 15배씩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땅을 내가 파는 그 거래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투자를 할 때는 공시지가를 일단 기준으로 가셔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 그냥 부동산에서 이거 얼만데요? 이거 지금 거래가 주변 시세가 이런데요. 그거 다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은 항상 공시지가에서 시작을 하고 공시지가에 몇 배를 때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몇 배가 무엇 때문에 몇 배냐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걸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면 좀 그렇게 이해가고 자 이제 마지막에 순환축 한번 볼게요. 순환축은 뭐 그렇게 어려운 적은 아니니까요. 순환축은 이건 또 이제 위에서부터 1축, 2축, 3축, 4축, 5축. 이 순환축은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도시가 만들어지면 도시를 말 그대로 순환하는 순환고속도로라고 이해를 일단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까 그 동서축과 남북축 같은 경우는 도시와 도시, 광역권과 광역권을 연결하는 컨셉이 일단 강하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틈새를 노려볼 곳이 상당히 많은데, 순환권 같은 경우는 그 도시가 핵심이 되지 않으면 솔직히 그렇게 가치가 있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없습니다만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순환권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얘기가 틀려지는 컨셉이죠. 근데 그런 계획이 지금 나오질 않은 거예요. 이미 서울권, 수도권하고 연계된 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철도권 같은 거 보면요. 서울 안에서만 있는 도시철도가 아니라 이 인근에 있는 수도권까지 전부 다 이제 그 전철, 지하철로 다 뚫어버리잖아요. 연결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모든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를 다 여기 지금 특히나 이 서울에서 지금 내놓은 발표 그 저기를 보면요. 10분 내에는 다 지하철을 다 탈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게 목표예요. 제가 내일도 이제 그 데일리 토지 방송하는데 내일은 제가 뭐 할 거냐면 서울 경전철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 나갈 건데 경전철을 왜 만들겠습니까? 지하철도 있고 뭐 그런데. 근데 지하철을 못 두는데 크게 어디냐? 철도 소외 지역이 아직도 많아요, 서울에.
실제 버스 타고 나가고 걸어서 가도 아예 지하철이고 뭐 철도를 아예 볼 수가 없는 지역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그쪽 중심으로 지하철은 뚫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위로, 지상으로 그럼 철도라도 놔주자 해서 그게 만든 게 경량전철인데 도로 왜 뚫겠냐 이거죠. 뭐 땅이 남아서 도로 뚫냐? 아니에요. 결국은 이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편리성을 해주고 그만큼 편리성이 얻어진다 그러면 사람이 더 몰린다라는 컨셉 때문에 하는데 사람이 몰리는 지역만 가치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축도 제가 뭐 다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컨셉으로 시각을 조금만 봐주신다 그러면 여기도 괜찮은 지역이 있죠. 순환축도 지금 보시면 자 설계, 장래 1500 토탈 지금 한 7265km에서 지금 현재 공사 중까지 끝난 거를 보면 800이니까 4600km 남아있는 거 일부 지금 설계하고 장래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한 2600km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동서축하고 남북축 보면 한 45%는 되는데 여기는 한 30% 정도 되나요? 순환축은 이미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남아있는 것도 물론 뭐 한 2600km 정도 남아있는데 자, 순환일축 서울 외곽으로 있는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서울 외부 우리 순환고속도로죠. 일산 회계원 뭐에서 다 끝난 거고 순환이축 제2 외곽 순환도로에서 현재 이제 설계 들어가고 자 여기서도 보면 서수원 이 평택 수원하고 평택으로 가는 이제 동서고속도로 저 밑에 있는 저기 동서고속도로가 아니고 이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다 끝났고요. 나머지 오산에서 이천까지, 이천에서 양평까지, 봉담, 송산, 뭐 인천, 안산 여기도 잘만 보시면 지금 일단 여기 지금 또 화성, 평택, 봉담 여기도 일부 개통이 또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송산까지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이제 그 다른 그 옆에 있는 거고요. 경기도 수도권 중에서도 중부권 내에 서해안 쪽으로 몰려있는 쪽은 그 지금 제가 그때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도 향남, 송산 같은 경우는 그 바로 화성시청 바로 위에 있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송산 그린시트라고 해서 또 거기도 대개발로 하고 있어요. 그 라인 축으로 해서 서해안 그 복선전철이 지금 또 노선이 계획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지금 또 뚫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송산에서 봉담이라 그러면 약간 이 오산 쪽 방향으로 좀 들어오는 고속도로고요. 오산에서 이천까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 그 도로만 잘 보시면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순환 3축은 이제 대전에 있는 거. 아까 이제 말도 광역시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광역시에 대전에 이제 남부 순환도인데 이것도 99년도 2000년 되기 전에 이제 개통했고 순환 4축은 대구. 대구도 지금 뭐 일부 많이 지금 돼 있는데 기본 설계하고 들어가는 게 지천읍내, 서변 동대구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순환 5축, 이제 부산. 이 부산이 지금 그 신항, 그게 북항이라고 있고요. 그 신항을 지금 또 별도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그 배후 중심으로 이쪽에 지금 이제 현재 하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거기 그 영도 다리 옆쪽에 보면 그 롯데가 그 또 고층 여기 아마 그 잠실하고 똑같은 100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건물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거기 또 완성이 되면 영도 쪽도 지금 상당히 또 그 부가가치가 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순환 6축, 순환 6축은 이제 광주를 좀 보시면 되고 광주도 지금 보면 뭐 기본 설계 뭐 다 돼 있고 여기도 지금 승천 본량만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 현재 계속 계획 중에 있어서 근데 뭐 굳이 지금 뭐 광주까지 볼 적이는 아니에요. 일단 요렇게 이제 순환축까지 다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현재 공사 이거는 이제 완료됐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2011년도 기준으로 놓고 본 거기 때문에 여수 엑스포 때문에 이건 그때 이제 공사 한참 했다는 얘기. 전주 광양까지 여주 양산까지도 들어갔고 여기 뭐 여주 엑스포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시면 대략 이제 지역적으로 광역권과 광역권을 연결하고 거점 도시와 도시 간에 연결해 주는 부분
또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뭐 순환도시가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이해만 하시면 대략 이제 지역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뭐 이런 수치들은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현재 이제 계획 중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기본조사 끝나고 타당조사 끝났으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보통 이게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니까 지금 이제 다 공사들 하고 있던 거로 보면 되죠.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나 이제 그 중에 아까 민자사업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민간 투자는요, 국가가 어느 정도 그 손해가 나면 국가가 이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 제 그 철도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얘기 들어보시면, 그리고 구호선거 얘기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에는 계획은 이렇게 잘 만들어 놨다가도요, 깨져버려요. 공사를 하다가도 깨져버리고, 그럼 그걸 누가 맡아서 하냐?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도 여기에 그 예산이 없어요. 그럼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박원순 시장이 왜 서울 뉴타운 그때가 얼마냐면 한 100 몇십 개가 서울에서만 뉴타운이 지정이 되고 한참 활성화됐었거든요. 근데 다 없어버리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한 50몇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50몇 개 중에 주민들이 합시다 해야지 그게 하는 거예요. 반대하면요, 다 또 해제가 돼요. 물론 지금 이제 관리 처분돼서 다 철거 끝나고 이제 착공하고 공사 들어간 데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아마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데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지지부진해요. 근데 그것도 지지부진한 거 다 합쳐도 50몇 개밖에 안 돼요. 재개발, 재건축 들어간 게. 하물며 그것도 수익성, 사업성 가지고 따지는데, 고속도로 들어가는 걸 국가에서 돈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가 그래 그거 개통해가지고 거기 톨게이트비 가지고 그 수익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업들은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서울 용인간부터 해서 몇 개 고속도로는 지금 또 서울 그 외곽순환도로도 지금 다 돈 받아서 민자 사업 했던 거고요. 그 공항 인천공항 가는 것도 그 다 도로 그 민자 사업을 한 거예요. 중요 도로에 대한 부분, 특히나 국가에서도 볼 때도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민간한테 일부 이양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중에 도저히 정부가 손을 못 대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일부 다 그런 도로가 아니라는 컨셉 때문에.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아요. 민자사업을 하는 게. 최근처럼 불경기에 그 기업체들이 과연 이런 자기 돈 내고 과연 얼마나 이런 걸 투자를 하겠냐 이거. 그래서 무조건 도로가 뚫린다라는 건 도로 틀린 거 아니거든요. 도로 나는 거 계획이 있어.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하는 거 서류 보면 눈으로 확인이 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그래서 개통까지 가느냐라고 하면 뭘 보고 할 거냐? 제가 그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이게 민간 투자 사업이다라고 하면 한 50%는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 주변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투자를 하세요라고 물건을 가져오고 이 도로 때문에 투자를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 그랬을 때 민간 투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면 50%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도로 쪽 얘기를 하니까 도로 개발이 무조건 들어가니까 거기 인터체인지 나오고 뭐 있으니까 거기 뭔가 하면 돈 되겠네 하고 해서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도로 중에도 다가 아니라 국책사업, 아까 제가 왜 산업단지도 국가라는 이름이 들어간 컨셉처럼 도로 중에도 이 민간 투자 쪽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오늘 뭐 시간이 이제 이 정도 좀 됐는데, 뭐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제 또 준비하는 또 내용으로, 원래 이제 이 내용들이 워낙 오늘은 전체 이 그림을 그리게 하다 보니까 원래 이게 좀 추천하는 매물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그걸 못 드렸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방송을 안 가니까 지금 이제 시간 이후로 혹시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상담을 좀 더 해드리고요. 또 하나, 다음 주에, 뭐 다음 주는 아니죠.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시리즈를 아예 안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시리즈를 듣다가 또 빠지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제 막 또 그런 부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 나는 그냥 추천하는 토지만 투자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간다는 얘기는 한 번은 실패했다가 한 번은 성공했다가 또 실패, 이러는 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저희 회사나 또 저희 그 세미나를 통해서 좀 성공적인 투자가 좀 됐으면, 그것도 저는 토지로 한정되지 않고요. 모든 부동산에서
특히 또 부동산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도 성공적인 좀 포트폴리오가 되도록 그렇게 좀 저는 좀 기원을 하고요. 오늘 뭐 끝까지 이렇게 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상담하실 분들은 신청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 뭐 그 세미나를 이것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